안녕하세요. 둔벙TV의 춤추는 둔벙 박수진입니다. 네, 오늘 제가 할 내용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책이에요. 제목은 잘 안 보이시죠? 네, 제목은 Water knows the answers라는 말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책의 안에 안쪽 표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이 전하는 놀라운 메시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 분이 쓴 책인데 2001년도에 제가 이 책을 샀었어요. 당시에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도 궁금해서 이 책을 사서 읽어봤었는데 책을 한 2번은 넘게는 읽어봤던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놀라운 일들이 많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걸 놓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동적이었었죠. 이 안에 보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이런 사진이 되게 많아요. 물의 결정 사진을 찍어서 직접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물을 얼린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얼린 상태에서 그 결정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그걸 사진으로 남겨서 결과를 발표한 책이에요. 이 분이 어디서 착안을 했냐면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마시는 물, 그냥 물이라는 것이 아닌 다른 의미가 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눈 결정 사진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렇다면 물도 각각 결정 사진이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물을 순간 얼려서 그걸 다시 사진으로 찍어서 남긴 거예요. 아까 잠깐 보셨을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한국 민요 아리랑을 물에게 들려주었을 때 나오는 결정 사진이에요. 우리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다 아시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저는 음치에 박치라서 노래를 잘 하지 않는데 네, 아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묘하게 좀 저며오고 아리 느낌이 있죠. 슬프면서도 어떤 내 마음의 안쪽에서 어떤 치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결정 사진은 바로 이렇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옆에는 바로 티벳 경전을 들려주었을 때 나오는 결정 사진이에요. 너무 신비롭죠? 네, 이거는 마치 만다라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이 책을 봤을 때 아주 많이 놀랐어요. 지금은 아마 사실 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도서관에 가시면 네, 이 책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물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태어났을 때 몸의 90% 정도는 다 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아이들 보면 애기들 보면 왜 이렇게 살이 되게 촉촉하다는 걸 느끼시죠? 아기의 살을 보고 또 내 살을 만져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아이는 모든 부분이 다 촉촉하고 물기를 머금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들죠? 근데 그 안에 몸 안에도 거의 90% 가까이가 다 물이라고 하면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되었을 때, 다 자라고 났을 때는 약 70%가 물이라고 해요. 물론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50%가 되었을 때, 즉 우리가 나이가 정말 많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때쯤이 되면 노인이 됐을 때는 한 50%가 물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물의 양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도 물의 양이 높아서 퍼센트가 높아서 저는 좀 놀랐는데 우리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피부를 보면 피부가 되게 두껍게 느껴진다거나 이렇게 수분이 없어지게 느껴지잖아요. 그건 사실 자연 현상이기도 하고 가을이나 겨울에 나무 껍질을 보면 아주 단단하고 두껍고 약간 거칠게 느껴지죠. 수분이 다 빠진 상태의 두꺼운 껍질과 같은 나무 kop질을 보면 나무도 모든 생명도 수분의 함량이 다 달라지는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초록색 처음에 돋아나는 초록색 잎과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셔도 너무 잘 아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어디 여행 가실 때 깜빡 잊고 물을 그냥 물잔을 놓고 혹시 여행을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돌아와서 보면 그 물은 그냥 썩어 있어요. 네, 마실 수조차 없죠, 당연히. 그런데 바로 물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은 끊임없이 흘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물 하면 시냇물,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그 다음에 강물, 네, 그 다음에 바닷물도 심지어 해류라고 해서 바닷물도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잖아요. 물은 계속 이동을 해야 하고 순환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한 곳에 고여 있는 물은 썩게 마련이죠. 네, 그것처럼 우리 몸 안에 있는 물도 고여 있지 않고 계속 흘러야 하는데 우리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몸에 어떤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는 그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랬을 때 어떤 몸 안에 뭉침 현상 같은 것이 생기고 그게 어떤 병증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내 몸을 순환시키고 내 마음을 순환시키는 것은 바로 내 몸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물을 순환시켜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느껴지는데요. 조금 더 책을 살펴보면 네,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에 영혼이 깃든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 언어 이런 것은 사실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네, 어떤 파장과 같은 건데 그것을 물한테 보여줬을 때 물도 그것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곱고 아름다운 말을 물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와 거친 말과 나쁜 어떤 욕설 같은 것을 물한테 했을 경우에 물이 보여주는 물의 결정 모양이 다르다고 하죠. 네, 그것은 즉 물은 왜 그러냐면 말은 왜 그러냐면 바로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가 내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물의 성질을 바꾸고 그 성질은 바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사람은 몸도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속담에 이런 말도 있어요. 말도 행동이고 행동도 말의 일종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거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말도 행동이고 행동도 말의 일종이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선함, 긍정적인 것을 사람들한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것이 전해주는 내 몸 안에 흐르는 70% 이상의 물도 그것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여기 이게 있어요. 이번엔 물에 어떤 글을 전달했는데 여기 거꾸로 보이시죠? 여기 사랑, 감사라는 단어를 물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동영상에 보면 물을 어떤 투명한 플라스틱인지 유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물병에 물을 담고 이 사랑과 감사라는 단어를 적어서 물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물을 얼린 상태에서 물의 결정 모양을 사진으로 찍었더니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말 하나에 말의 힘이라는 게 물의 어떤 이런 구조까지 성질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이 당시 때 저는 정말 많이 놀랐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주변에서도 그런 걸 가르쳐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알지 못했고 그냥 물은 마시는 것 이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보였던 것처럼 또 그리고 심지어 여기 좋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였을 땐 이런 결정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네, 이 옆에는 바로 전자레인지를 돌렸을 때 물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을 때 물의 결정 모양이 없죠. 네,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서 뭔가 음식물을 데우거나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건 아시죠? 네, 여기서도 바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던 건 바로
물에 대한 거는 제가 살았을 때 요즘 시대에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정화수 있죠. 정화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사극의 한 장면에 어떤 할머니나 아니면 어머니죠, 주로 이른 새벽에 우물에서 물을 딱 떠서 그거를 보통 장독대는 보통 주방에서 가까워야 하니까 부엌 뒷마당에 주로 장독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장독대에 물 한 사발 떠놓고 손으로 기도를 하죠. 기원을 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가족 혹은 우리 가족의 아픈 사람에게 그 치료를 낫게 해주시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을 하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천지신명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누구의 아픔을 낫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혹은 우리 집을 나가서 어디를 가 있는 누구의 건강과 복을 기원합니다 하면서 빌죠. 네, 사실 정화수라는 건 이른 새벽에 처음 기른 우물물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안수라고도 하는데, 네, 그건 되게 미신 같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물은 똑같은 것이 아니겠죠. 이른 아침에 새벽에 기운을 받은 우물물을 떠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을 하면 내 몸 안에 있는 70% 이상의 물과 그 물이 서로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그 물은 반응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부분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어떤 게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냐면 동의보감에 음양탕이라고 있어요. 동의보감은 모든 글을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글을 읽을 수 있고 쉽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몸을 보호하고 몸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비법에 대해서. 네, 그 중에 음양탕이라고 있는데 저는 그걸 지금 벌써 한 달 실천한 지 별로 안 되는데 네, 효과를 좀 보고 있어요. 음양탕이라고 하는 건 뜨거운 물 컵에 한 3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 또 3분의 1 정도 찬물을 섞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뜨거운 물 한 3분의 2, 팔팔 끓인 뜨거운 물이면 좋아요. 찬물 3분의 1을 섞은 다음에 바로 마시는 거예요. 네, 너무 급하게 마시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물의 기운이 서로 섞이는 순간에 그 물을 마시는 거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바로 동의보감에서는 위장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뜨거운 성질과 차가운 성질이 순환하면서 그것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머리도 맑게 해주고 아랫배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하거든요. 저는 실천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고 혹시 위장 장애라던가 어떤 장이 자주 긴장하거나 이럴 때 장이 자주 아파서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걸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엔 정수기가 있어서 꼭 끓인 물이 아니더라도 정수기에서 가볍게 컵을 들고 그걸 하실 수도 있잖아요. 공복에 빈속에 해도 좋지만 밥을 먹고 난 후나 언제 어디서든 어느 때든 그건 자주 할수록 몸에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런 실천을 해보시고 네, 오늘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